에스키쉐히르를 한번 가보려고. 이게 여행일 수도 있죠. 이탈리아까지 한번 달려볼까요? 방금 카메라에 찍혔어요. 우든파자리 지역입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보존이 되고 있어요. 우든파사리 모던 뮤지엄. 오늘은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에스키쉐히르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에스키쉐히르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는 데는 한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렌트카를 한번 빌려서 타고 가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렌트카 사무실 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렌트카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위치는 탁신 광장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힐튼 보스포러스 호텔이 있는데요.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차를 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렌트카를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여권하고요, 제 운전면허증.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영문면허증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터키에서는 국제면허증 대신 영문면허증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이어, 유리, 차 바디 문제 같은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고요. 하루에 8유로,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일단 보험을 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이동을 했고요. 이 차가 제가 타고 갈 차량입니다. 안에 보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인지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 이렇게 데미지로 체크 중에 있고요. 이 차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차는 지금 내비게이션이나 블루투스 같은 게 연동이 안 되고 있네요. 컴플레인을 했더니 이 차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타이어 상태는 양호해 보이고요. This one. 오케이. 내비가 연결이 돼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에스키쉐히르까지는 내비상으로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나오고 있네요. 숙소도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일단은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행일 수도 있죠. 오랜만에 매뉴얼을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원래 운전을 매뉴얼로 배웠었고, 또 외국 살 때 매뉴얼 운전도 종종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스포러스 대교를 건너서 아시안 사이드 쪽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3시간 남짓 더 운전을 해야 돼요. 이 차는 48시간 기준으로 39,000원을 렌트를 했어요. 보험을 추가로 들어서 24,000원이 들었기 때문에 총 63,000원 정도가 든 것 같습니다. 톨비를 내야 되고요. 유류대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10만원은 훨씬 넘게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쪽 아시안 지구 쪽은 이렇게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들은 멋있게 짓고 있네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내일은 이렇게 비가 안 오고 날이 좀 맑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오늘 누룽지를 좀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지금 누룽지를 좀 먹고 있습니다. 이쪽은 산들이 제법 많습니다. 쭉 가면 안탈리아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 그냥 안탈리아까지 한번 달려볼까요? 차는요, 완전 새 차예요. 아직 5,2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저 방금 카메라에 찍혔어요. 속도 제한이 70인데 제가 110으로 갔더니 찍었네요. 할 수 없죠, 뭐. 기분은 안 좋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화장실도 좀 들리고요. 커피도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에스키쉐히르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도시가 좀 크고요. 사실은 여기 와서 뭘 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이것저것 좀 자료 찾아보면서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소는 한 2만원대 정도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배도 고프긴 하고요. 어디 가서 밥을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퇴근 시간대에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숙소를 시내 한복판에 얻었고요.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고요. 직접 와서 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숙소를 구했습니다. 숙소의 내부 모습이고요. 저 밖에는 발코니가 있고요. 화장실은 그냥 깔끔합니다. 딱 있을 것만 있고요. 방 사이즈도 그렇게 답답하거나 작지는 않고요. 충분히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는 1박에 27,000원 정도 했었는데요. 직접 와보니까 1인일 경우에는 200리라. 여긴 마리에 호텔이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모텔 같은 곳이고요. 내일 아침에 식당을 포함해서 호텔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제 푹 잤습니다. 어제 4시간 가까이 운전하고 오니까 좀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한 12시 좀 넘어서 바로 잤던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 수영장 주변으로 식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딱 전형적인 터키식 아침 식사입니다.
솔직히 18,000원짜리 호텔의 식사치고는 괜찮지 않아요?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이시와라는 호텔이고요. 4층짜리 건물입니다. 쾌적해서 충분히 지낼만 합니다. 시내를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SK쉐이르 시내를 관통하는 트램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도로 한복판이 자동차는 아예 못 다니고요. 트램만 다니는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오둔파자리 지역입니다. SK쉐이르는 오래전 수도였다고 합니다. SK쉐이르라는 이름도 오래된 도시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도시 전체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래된 건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곳이 바로 우둔파자리입니다. 이곳 우둔파자리는 오스만 시대의 건물들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곳 우둔파자리 지역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우둔파자리의 한 골목인데요. 형형색색 마치 동화의 나라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오래된 집들을 개조한 박물관들도 자리 잡고 있고요. 이곳 SK쉐이르는 인구 63만 명의 전주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시입니다. 전주의 한옥마을같이 오래된 건물들이 보존이 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박물관과 관광 안내센터들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주거지역으로서 가치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스만 시대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눈에 봐도 몇백 년은 돼 보인 듯한 건물이 즐비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아직도 양호하게 보존이 되고 있고요. 오래전 마을이 있던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어울린 마을의 풍경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래된 마을이 이렇게 잘 보존하기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이곳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인사를 해주시네요. 네, 이곳은 각종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상점들로 개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색으로 도색된 건물들로 이어져 있는 이곳 마을을 보다 보면요, 부산의 감천동 문화마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땅을 사기 위해 줄을 서 계시는 분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안쪽에 숨어져 있는 집들도 이쁘게 단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마을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가 잘 어우러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래된 마을 골목길 너머로 보이는 모스크가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마을길은 언덕 위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곳곳에 생활의 흔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카페 거리 같은 느낌조차 주고 있습니다. 마을의 작은 광장입니다.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대로변에 있는 건물에는 이렇게 상업시설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모습은 주거지역에 가깝습니다. 그냥 이런 지역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바퀴 쭉 돌면서 사색을 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이렇게 학교도 자리 잡고 있어서요, 낮 시간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낡은 건물들도 그대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가치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우둔파사리의 모던 뮤지엄, 우둔파사리 현대박물관입니다. 외관이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내부 역시 목재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건축가가 지은 박물관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미술작품과 공간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 자리한 작은 광장의 모습이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카페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둔파자리 현대미술관의 입장료는 30리라였습니다. 목재 구조물이 3층 미술관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일본 작가의 대형 조형물이 미술관 한편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디오 아트, 사진, 패브릭 등 다양한 소재의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소유물들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 우둔파자리 현대미술관은 그림, 사진, 비디오 아트,
다양한 조형물 등으로 현대 미술을 관통하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호텔인데요. 우든파자리 현대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내부 컨셉 역시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요. 1박에 11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우든파자리 잘 둘러봤고요. 이제는 사조바 공원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